안녕하세요. 간밤 현지 일면 8월 24일자 조금 늦었는데요. 그래도 8월 24일자 영국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일면으로 뽑고 어떤 소식에 주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첼시의 소식이 여러가지 영국 신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첼시가 현재 1승 1무 1패로 12위에 그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기고 그것도 2대1로 이기다가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2대2로 비겼죠. 그리고 난 이후에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을 가서 0대3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승 1무 1패 1승 1무 1패라는 성적보다도 경기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첼시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가 이제 약 한 일주일도 안 남은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돈을 흥청망청 쓸 준비를 마쳤다라는 현질을 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첼시가 올 시즌 쿠쿠레야라든지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1억 7,700만 파운드를 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오바메양이라든지 포파나라든지 앤서니 고든이라든지 레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약간 2억 파운드 정도를 더 쓸 그런 용의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3억 8천만 파운드의 영입 자금을 들여가지고 첼시의 스쿼드를 상당히 보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포파나에 대해서는 7천만 파운드의 그 이적료를 레스터시티에 제안을 했는데 레스터시티가 이거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안 팔아, 그 돈 줘도 안 팔아 라고 거절을 했는데, 첼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 수비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천만 파운드 이상의 돈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이상의 그런 제안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100만 파운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앤서니 고든이라든지 그리고 레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어떤 이제 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돈만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돈 많이 쓰다가 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이브닝 스탠다드였는데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첼시의 상황이 상당히, 근데 어떻게 보면 첼시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그만큼 돈을 첼시가 써서 영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스쿼드를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 근데 반면에 그 이면에는 이 첼시의 전략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영국 현지 신문들은 많이 분석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맨유와 리버풀전 여전히 그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라바오컵, 어제 같은 경우에 23일 같은 경우에는요,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영국의 신문들은 맨유와 리버풀전에 여러가지 뒷얘기들, 특히나 분석 기사들 내놓고 있는데요. 맨유가 리버풀전에 어떤 식으로 승리를 하게 됐느냐, 맨유의 승리에 있었던 전술적인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라든지 데일리 미러, 가디언 이런 신문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전술적인 키포인트를 많이 잡았는데, 우선 데헤아 선수의 빠르고 정확한 롱킥이 상당히 주요했다 라고 많은 신문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헤아 선수가요,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성공한 그런 롱킥이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볼을 잡고 난 다음에 최전방으로 뿌려주는 바로 그런 롱킥들, 성공했던 롱킥들이 상당히 많았다. 한 10개 즈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방향성도 단순히 최전방에 중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리버풀의 뒷공간을 파고들기 위해서 그러한 노림수가 데헤아 골키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헤아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이제 그 허리를 거쳐서 가는 빌드업은 아니었지만 한 번에, 그러니까 빠르게 골키퍼가 뻥하고 때려쳐 줌으로써 빠른 공격, 그리고 한 번에 넘어가는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헤아의 빠르고 정확한 롱킥이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공략한 부분이었는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TAA가 알렉산더 아놀드가 있었던 이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리버풀의 오른쪽을 계속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대야도 보내고 그쪽에 또 다른 이제 허리에서도 그쪽으로 패스를 보내고 계속 그쪽으로 돌파를 하게 하면서 알렉산더 아놀드의 그러한 공격력을 상당히 올라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억지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이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고, 모하메드 살라 같은 경우에도 알렉산더 아놀드가 많이 서포팅을 못 해주다 보니까, 물론 모하메드 살라가 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쪽에서 많은 힘을 받지 못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계속 그런 비판의 여론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래도 텐하우 감독은 이 마르티네스를 계속 믿었었고, 이날 경기에서 마르티네스가 물론 이제 높이는 좀 아쉽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지능적인 수비라든지 터프한 수비라든지 몸을 던지는 그런 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마르티네스의 그런 헌신적인 수비 능력이 빛났기 때문에 메뉴가 리버풀을 잡아낼 수 있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버풀의 초반 부진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버풀이요, 초반 3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없습니다. 2무 1패를 기록을 했죠. 메뉴에게 2대1로 1대2로 진 것이 가장 컸고, 그 앞선 경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라든지 풀럼이라든지 모두 다 비기면서 리버풀이 지금 3경기에서 승점 2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여러가지 신문들이 최근 리버풀의 첫 3경기 그리고 마지막 리버풀의 최종 순위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한 게 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3경기에서 7점, 그러니까 3경기에서 최대 딸 수 있는 최대 승점이 9점이라고 봤을 때 7점, 그리고 그전에는 뭐 9점 이렇게 2018, 2017, 그전에 2017, 2018 시즌에도 7점까지 하면서 상당히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랬을 때 리그 순위가 2위, 3위, 우승 2위 뭐 이런 식으로 4위 이런 식으로 상위권에 올라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6, 2017 시즌 같은 경우에는 초반 3경기에서 4점을 획득을 해서 조금 다소 아쉬웠는데 그래도 4위를 기록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를 했고요. 대신에 2012, 2013 시즌, 딱 10년 전이죠. 2012, 2013 시즌에 리버풀이 초반 3경기에서 단 1점, 승점 1점을 획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초반 5경기에서도 딱 2점을 이제 획득하는데 그쳤거든요. 당시에 경기를 보다 보면 웨스트 브로미치 원정에 가서 0대3으로 패배를 했고요. 맨시티가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아스날과 홈 경기에서 0대2로 지면서 3경기에서 딱 1점밖에 획득을 못했고요. 그 이후에 썬덜랜드와의 어웨이 경기에서 1대1로 비겼고,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라운드 들어서 노리치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2로 승리하면서 첫 승, 그 당시 2012-2013 시즌에 리그 첫 승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 초반 3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못했고 초반 5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못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리버풀은 그 시즌에 7위에 그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다시 10년 만에 리버풀이 초반 3경기에 부진한가? 일단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물론 이제 그 메뉴와의 경기에서는 피르미누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 외에는 약간 6명, 7명의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상 공백이 팀의 굉장히 큰 구멍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리버풀의 이 선수 구성, 선수들의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노쇠화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이 변수라든지 상당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적 시장에서 더 이상의 이 사이닝, 더 이상의 영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클럽이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 다시 한 번 더 클럽의 헤비메탈 축구를 한 번 더 리버팅할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위르겐 클럽 감독에게도 이렇게 많은 푸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위르겐 클럽 감독이 또 어떤 식의 그런 해법을 내놓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밤 현지 일면 8월 24일자였고요. 저는 내일 8월 25일자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